자, 그러면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서 저는 이렇습니다. 그냥 앞에서 강의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께 좀 동기부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왜 해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고 막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회사에서 교육 받으라니까 하긴 합니다만 정확한 목적은 모르겠네요. 필요성은 못 느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 간단한 그 필요성, 동기부여, 동기부여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 지금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왜 해드리냐면 그만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상대방에게 어떤 성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지시하실 때 단순히 야, 너 이거 해 이러기보다는 어느 그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일에 대해서 비전과 꿈을 갖도록 하면 이게 그 두 개 잘 조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일을 시켰을 때 성과가 2배, 3배, 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는 교육 그 전체 커리큘럼은 그런 입장에서 좀 설명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21세기 경영 환경과 경쟁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시사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뉴스에서 한 번씩 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다 한 번씩 생각하셨는데 이걸 같이 한번 뭉뚱그려서 같이 한번 저는 짧게 한번 가져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왜 우리가 지금 제조업체인데 커뮤니케이션을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응당성을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꺼낸 카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다른 파트는 이거 안 하셨어요. 근데 오늘 연구 쪽이랑 생산 쪽에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국에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여왕님 이름 아세요?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엘리자베스, 감사해요. 엘리자베스 1세, 2세, 3세. 자, 얼마 전에 좀 비운에 우리 아름다우셨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또 우리 또 있으시죠? 여왕 중에서? 누구죠? 다이애나, 맞아요.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갈게요. 지금 다이애나 그 이전에 엘리자베스 2세, 1세 이전에 그 다음 여왕이 또 누군지 아시는 분, 혹시? 정답! 처음 하셨어요. 빅토리아 여왕. 18세기 우리, 영국의 여왕이었는데, 이 빅토리아 여왕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말씀드렸냐? 18세기 얘기 좀 끝내려고 좀 영국에 이걸 끝내려고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영국에 산업발전 하시면 다 아시죠? 네, 기초 사회 시간에 다 배우셨지만,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꺼내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아주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렵을 하고, 이렇게 과일을 따먹다든지 아니면 사냥을 해서 자기의 의식주를 해결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자,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해서 먹어요. 따서 먹다 보니까 겨울 같은데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사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가축들은 잡아먹는 게 아니라 가축들은 키워가지고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그 시간이 약 16세기, 17세기를 거쳐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전기가 발명되고, 그 다음에 증기가 발명되고, 그 증기의 힘으로 전기라는 것이 발명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전기의 힘으로 공장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요, 목화솜에서요, 일일이 솜에서 이걸 실을 뽑아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뽑아낸 실을 가지고 탈에 감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백틀 짜는 거 아시죠? 이게 촥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한 필의 배를 짜는데 거의 6개월, 짧게는 3개월 정도 걸렸다고 해요. 오죽하면 저희 옛날 조선시대는 군납제라고 군필을 2필을 내면은 그 군대의 역을 면제해줬어요. 그 정도로 그게 정말 좀 비쌌고 만들기 힘들었던 그런 옷감이었는데, 이 옷감을 전기의 힘을 발견해서 이 공장에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이제 석유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나일론 소재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공장에서 지금 보시면 다 재봉틀이에요, 재봉틀을 쫙 놓고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요. 이 기존에만 해도 옷을 배로 짜가지고 다 일일이 만들다 보니까 이게 오래도 걸리거니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옷이 잘 해지는 거예요. 옷이 내구성이 좀 약해요. 근데 나일론이 나오자마자 이 나일론 일단 만들기도 쉽고, 원료도 얻기도 쉽고, 공장에서 이렇게 방식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 옷이 오래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에서 만든 모든 제품들이 그냥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날개 돋친 듯이. 전혀 제품에 비해서 훨씬 싸고, 그리고 오래가며, 튼튼하며, 그리고 이것들이 아주, 좀 신여성이다. 난 신제품을 입고 있다. 이런 기분을 들게 해서, 이 도시 사람들의 그 기분을 들게 해서 많이 팔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에서 어떻게 아십니까? 무조건 만들면 팔리니까 이 공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디자인 이런 거 필요 없고,
색깔 필요 없고 무조건 만들기만 해라. 옷 모양만 갖춰라. 그러면은 내가 다 팔 테니까. 왜냐면 얘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자, 이렇게 팔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옷에 대해서 소비자의 만족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만들면은 다 입어요. 예. 이 당시만 해도 공장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전기가 발전되는 그 근처, 예. 왜냐하면 송전시설이 멀면 멀수록 그 효율이 떨어졌거니와 그런 기술들이 아직 발전되기 전이기 때문에 바로 발전소 옆에서만 이 공장이 있었어요. 또는 뭐 항구 근처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 근처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그 도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품질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무조건 많이 만들어내라. 그래서 생산 효율을 중시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요즘 돌아와 볼게요. 네, 1800년대, 1700년대는 이랬지만 지금 21세기 2012년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계시죠? 자, 핸드폰 갖고 계신데 여러분들 똑같은 핸드폰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모델링이 엄청 많아요. 뭐 갤럭시 S, S2, 전 노트 쓰지만 노트2도 있고 갤럭시부터 해가지고 뭐 아이폰 시리즈 쫙 돼 있죠. 예, 마찬가지로 똑같은 핸드폰을 쓰더라도 단순히 핸드폰으로서의 통화 기능뿐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또 뭐가 있죠? 뭐 애플리케이션, 그죠? 또 요즘 좀 뭐 애기제한 것도 뭐 애플리케이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동영상 찍는 거, 사진이 얼마나 잘 찍히느냐, 이쁘게 찍히느냐, MP3는 또 얼마나 좋고 배터리는 또 얼마나 오래 가는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품종이 나오게 됐어요. 그 원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만약에요, 제 오른손에 사탕이 있어요. 그리고 제 오른쪽엔 바나나가 있어요. 제 왼손에는 사탕이 있고 오른손에는 바나나가 있습니다. 바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둘 중에 제가 똑같은 돈을 샀어요. 네, 1,000원씩 샀는데 내가 이것을 먹었을 때 둘 다 행복해야겠다. 둘 다 단맛을 느끼고 싶다. 이랬을 거면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네, 바나나와 사탕. 네, 바나나 먹고 사탕 먹고. 맞습니다. 왜죠?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대리님? 기자님. 아유, 정답입니다. 예, 사람은 이래요. 사람은 이 바나나보다 사탕이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사탕을 먹고 바나나를 먹으면은 그냥 풀맛밖에 안 나요. 풀맛. 예, 풀맛밖에 안 나요. 그냥 아시죠? 풀맛. 그래서 근데 바나나를 먹으면 달다. 그리고 이걸 사탕을 먹으면 더 달구나. 그래서 동시에 행복감을 많이 느끼려면 이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인간은 그런 동물이에요. 어떤 특정한 뭐랄까 자극이 주어지면 그거보다 더 큰 자극이 있어야 그걸 자극을 느끼십니다. 마찬가지로 행복도 내가 작은 행복에서 더 큰 행복을 얻어야지만 이걸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래요. 이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내 바로 주위에 있는 누가 집을 샀어. 나는 집을 아직 못 샀는데 샀기 때문에 배가 아프다. 나는 불행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 많이 있으세요. 실제로도.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의 그 본능일 수도 있어요. 예. 내가 주변에 보이는 사람에 자꾸 비교해서 나의 행복을 가늠하는 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간의 그런 본능 때문에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점점점 이렇게 공장이 많아지고 만드는 제품들이 다양화되고 기술이 발전되면서 제품들이 단순히 그냥 그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게 아니라 노래도 듣고 mp3 갖고 다니면서 노래도 듣고 핸드폰도 갖고 싶은데 어떡할까? 이게 합쳐 나오죠. 예. 요거에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서 나오게 되죠. 예. 그게 바로 고객 만족 중심입니다. 우리가 먼저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서 소비자가 핸드폰도 들고 다니고 mp3도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그러다 같이 합쳐주세요. 카메라도 들고 다니고 핸드폰 들고 다니고 힘들어요. 합쳐주세요. 다 들어갔죠. 그죠? 라디오도 보고 싶고 TV도 보고 싶고 핸드폰 타고 싶어요. DMA 들어갔죠. 내비게이션 들어가죠. 요새는 여러 가지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전에는 그냥 만들면 팔렸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기술이 고도화되고 첨단 산업이 많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런 고도화되는 그 공장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욕구들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더 이렇게 고객 중심의 시장 환경이 형성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요 변화가요. 과거라고 일컫는 요 변화가 영국에서는요 300년이 걸렸고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200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서히 변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최근에 들어서 좀 더 급격하게 변했지만 그래도 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지금 예를 들어서 50년생, 60년생 이런 분들도 요거에 대해서 이런 데서 많이 사셨기 때문에 최첨단 기능 이런 거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미 그런 마인드나 이런 게 많이 이쪽에 가까우세요. 자, 하지만 우리나라 잠깐 볼게요.
1950년대, 네, 1950년 6.25 발발 이후로 북침에 의한 6.25 발발 이후로 1953년 유엔 협정에 38선을 긋기까지, 예, 그 이후로 정말 제가 그때 사진을 봤는데 그 6.25 사진전을 컬러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거 봤는데 정말 종로바닥부터 할 게 없이 그냥 다 태워더라고요. 다 그냥 산이고 그냥 초가집 몇 개 남아있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기타 다른 나라 뭐 원조국들의 그 원조를 받아가지고 미국이나 유엔의 원조를 받아서 우리가 읽어놓은 게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60년대 이렇게 요거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이런 데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여기 중부 신당동에 사시는데 그 옷공장을 하세요. 그 옆에 동대문 밀리올에다가 옷을 납품하시려고 옷공장을 하시는데 그중 가보시면은 이렇게 요거보단 좀 나았지만 이렇게 재봉틀 쭈르르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재봉틀을 박음질하고 계세요. 한 10몇 분이. 예. 지금도 남아있는데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된 이런 대량 생산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 밖에까지 오는 시기가 우리나라에서는 50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너무나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변화에 대해서 되게 무뎌질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순간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이 순간, 예, 여러분 이 최첨단 기계는 엄청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뭐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면 뭐 새로운 신제품이 발견되고 있고요. 신제품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라인이 깔리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른 공장에 많이 갔더니 그 새로 나온 그 공장의 그 설비들을 30억, 40억 원 갖다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리뉴얼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예. 이렇게 돼서 지금 한번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국에서 일어났던 18세기 산업혁명부터 지금의 최첨단 산업 때까지 변하는 거를 이걸로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봤어요. 네. 자, 조정경기가 있죠? 자, 조정경기. 이 조정경기는 여러분들 무한도전에서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조정경기가 나왔는데.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 앞에 이분이 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콕스라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이 사람만 앞에를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뒤를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는 그냥 시킨 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예, 시킨 대로 하고 그냥 이거를 열심히 적고만 있는 겁니다. 예, 적고만. 예, 적고만 있고 이 사람들이 그냥 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적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보시면은 이때만 해도 예, 주위 환경이 잔잔한 물에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뭐 경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만들면 팔리는 그런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여러분들 요즘 어떻죠? 예, 내가 하고 있는 업종에 똑같은 경쟁 업종이 많이 있어요. 국내에도 많이 있지만 해외에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잠깐 그 트렌드를 놓치면은 지금 이거 회사가 예, 바로 부도 또는 파산 또는 뭐 법정 관리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니 아시죠? 예,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기사를 봤는데 소니 그리고 산요 그리고 파나소닉 일본을 대표하는 가전업체예요. 근데 이 업체들이 지금 각각 모두 다 파산 신청 또는 회생 신청, 법정 관리 신청을 했다고 해요. 정부한테 지금 우리 회사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소니와 지금 물론 아직 영상업계 이런 데서는 소니 잘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기타 뭐 LCD TV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최첨단 기계, 가전제품 이런 거에서 모두 다 지금 삼성, LG 또는 기타 뭐 하이얼 중국업체 할 거 없이 다 지금 이미 다 시장을 뺏겼고 거의 다 나와 있어서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그 미국의 어떤 쓰레기장인데 소니 TV를 갖다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그 50인치 프로젝션 TV 두꺼운 거 아시죠? 그걸 갖다 버렸어요. 지금 그거 중고 살려고 하더니 10만 원 안 하더라고요. 큰 거. 이 옆으로 가서 보면 잘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놨고 그 이후로 기술 발전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소니 나오는 TV 중에서는 절반 정도가 삼성에서 LCD를 구입해다가 쓰고 있어요. 예. 그런 지금 환경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주위 환경이 잠깐만 신제품 개발을 놓치거나 그 트렌드를 잃지 못한다면 예. 사니도 그렇고 소니도 그렇고 소니 에릭슨에서 나온 핸드폰 그 블루베리인가 뭔가 그거 이름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소니 에릭슨 네,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최근에 스마트폰 트렌드를 못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시장 점유율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사녀도 옛날에 폴더폰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뭐 안 나와요. 그런 요즘 스마트폰 안 나옵니다. 놓쳐버렸고 이러다 보니까
그 몇 년 사이에 트렌드를 놓쳐다 버리니까 이렇게 벌써 그 회사가 휘청거리고 거의 뭐 막 힘든 상황이 돼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래프팅처럼 래프팅은 이 급류에 휘말리면요. 이제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한 명이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같은 위치에서 힘을 다해서 움직여야지만 이거를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든 그 시선은 전방 주시예요. 얘네들은 그냥 리더만 바라보고 하라는 대로 시켰으면 됐지만 지금은 각자가 일당백이 돼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배가 전복되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마침에 전방에 이런 큰 바위가 나타났다. 근데 물의 힘에 의해서 이 이 급류의 힘에 의해서 막 떠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네들은 뭐 잠깐 조금만 이쪽으로 젓고 얘네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이쪽으로 빨리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부딪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각자 대응을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기존에는 이게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만들면 무조건 팔리기 때문에 많이 만들었냐 아니면 좀 천천히 좀 만들었냐 그래서 속도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그 속도 더하기 생존 잠깐만 트렌드를 놓친다거나 잠깐만 이거를 신경을 단대 쓴다면은 이 래프팅 같은 경우도 여기 이 라이프 가드 뭐죠 이거 이게 그 조끼 무슨 조끼라고 그러죠 이거? 구명조끼 맞아요. 라이프 구명조끼. 구명조끼가 없다면 이게 뒤집었을 경우에 혹시나 급류에 떠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그렇죠.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 지금 기업도 그렇습니다. 이 제품이란 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뭐 1년이 넘는 연구 개발부터 해가지고 뭐 시장 조사, 마케팅 조사, 연구 개발, 그다음에 시제품 개발. 프로토타입 나오면 양산 개발, 그 다음 나와가지고 테스트 해가지고 이게 뭐 수만 모 테스트 해서 시장까지 전달되는데 최소 1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1년 전에 이 시장의 흐름이나 그 다음에 트렌드를 파악을 못하면 이게 뒤집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 개구리는요, 변 동물이에요. 아시다시피. 그 주위 환경에 따라서 자기 온도도 변해요. 근데 그래서 급격한 온도는 자기가 감지를 하지만 아주 일정한 온도 변화는 아주 조금 오르는 온도 변화는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렇게 좀 잔인하지만 비커에다가 물을 담고요. 이 열량이 약한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잖아요. 그럼 물이 서서히 1도씩 오릅니다. 1도씩 올라요. 오르는데 어떻게 오르느냐? 이 개구리가 이 온도 변화를 감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오르다 모르고 자기가 어느새 온도가 너무 올라서 내 기능이 정지하고 그 다음에 의식을 잃고 이걸 뛰어나갈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삶아서 생을 마감을 하고요.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뜨거운 물에 갑자기 넣어버리면 얘가 뜨거워서 나오겠죠. 근데 하지만 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우리가 이 개구리 정말 우습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내 자신 한번 저조차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이 시장이 급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급변한 걸 알고 있는지, 이 급변한다는 걸 느끼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냥 안이하게 주위 환경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죽진 않겠지만 실제로 우리 회사 또 우리 나라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맞으실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기업 경쟁력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가 속한 이 기업이 어떤 지금 상황에 처했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G2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G2? G2 얘기 들어보셨나요? G2가 어떤 걸 혹시 G2라고 그러시냐고 아시나요? 맞습니다. 미국, 중국. 예전에는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거기가 80년도, 70년도 냉전 때는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소련이 그 러시아와 여러 가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여러 가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그쪽 소련 연방공화국이 해체가 되면서 힘을 잃고요. 일본이 그 자리를 대신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도 이제 한물 가고 최근에는 중국이 지금 그 자리를 지금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구가 그 거대한 막대한 13억 명에 달하는 게 인구가 이렇게 지금 막 성장하다 보니까 1995년 기준에 그 사람들이 그 공장에서 근로를 했을 때 약 월급이 1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그 중국의 티엔진이나 칭다오, 베이징 가보면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월급이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가 돼요. 4배가 올랐죠? 20년 사이에. 4배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그 오른 만큼 그 돈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분들이 더 좋은 집에서 살고요.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더 많은 기름을 씁니다. 이 14만 명이라는 인구 중에서 대부분이, 예. 물론 아직까지 저쪽 네이몽구나, 저쪽 아래 그 소수민족들은 거기까지는 아직 많이 발전을 안 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왔고, 실제로 그 중국을 대부분 그 구성하고 있는 중화민족들, 한족들, 이분들은 많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약 10억 명 정도의 그런 한족들, 네, 그분들이 1인당 4배의 원유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배의 원유, 4배의 펄프, 종이, 휴지, 예, 할 거 없이 4배의 금속, 4배의 자동차가 좋은 게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이 중국 가면은, 베이징 가면은 차선이 막 16차선, 20차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맨날 막혀요. 그 왕복 16차선 이런 게, 그게 맨날 앞뒤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뭐 한번 가려면은 막 2시간은 기본입니다. 차가 그렇게 많을 정도로 금속을 막 쓰고요. 비금속도 말할 거 없이. 네, 그리고 또 식량. 예, 뭐, 우유 한 잔만 마셔도 여러분들 벌써 몇 배입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가장 먼저 이렇게 돈을 없이 살다가 갑자기 이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소비되는 게 이 식량 쪽하고 원유, 이런 쪽입니다. 예, 기초 소비 자재.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원유가와 원자재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혹시 자원이 많이 묻혀 있나요? 예. 우리나라에 자원이 묻혀 있는 거라고는 금 조금, 뭐, 옥, 뭐, 화강암, 또는 뭐, 석회석,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에서, 그리고 약간 중질의 석탄, 뭐, 이렇게, 이 정도 됩니다. 뭐, 이 동해에서 얼마 전에 뭐, 그, 하이드레이트, 뭐, 그런 샌드, 모래, 그런 관련된 뭐, 그런 뭐, 연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래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많은 양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채소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이 되지 않습니다. 예. 차후에는 아마 될 텐데, 일단은 저희 나라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많은 자원이 있는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가 어떠냐? 예. 불행이자 다행인데, 어떤 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습니다. 해외에서 모래를 사다가, 예, 모래를 이만큼 수입을 해요. 양질의 모래를. 규소가 아주 많이 활용된 양질의 모래를 수입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한 푼에 4,000원짜리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 네, 규소를 걸러내가 추출해가지고, 그 웨이퍼 봄을 만들어가지고, 탁탁 쳐가지고 웨이퍼 만듭니다. 웨이퍼 돌려서 이 빛에다가 강광시켜가지고, 이거를 에칭, 그 유닉에 담궈서, 그 필름, 그 빛 조인 그대로 회로들을 그려줘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침 마운트에 올려가지고, 그거를 전장을 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든 나라예요, 우리나라는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기술들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료를 수입해다가 이거를 우리나라의 아주 특출난 그 아이디어와 머리와 기술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술로 이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해외에 수출해서 벌어먹고 나는 사례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단순히 그냥 이걸 내수만 갖고 해서는 절대 못 사는 나라입니다. 예. 뭐 안에서 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수에는 한계가 있고요.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다가 우리나라의 고급 기술로 이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해외에 수출해야지만 우리 나라의 그 해외에서 원유도 사오고, 그쵸? 식량도 사오고, 자원도 사오고. 그래서 지금 사는 나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유가 이렇게 원자재가 올라버리면 기업 경영에 타격이 커요. 아, 왜요? 원자재 올리면 뒤에 우리 제품 가격 올리면 되죠. 예,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 원자재가 나는 나라 있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지네가 만들어 파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원자재 가격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 가격은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거의 뭐 그대로인데 원자재가 오른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가 이 가운데서 먹는 이 마진이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매년 이만큼 돼 있었는데 수출을 똑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점점 좀 줄어들어요. 예. 실제로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4%, 4.5%,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0.5%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 중요한 게 있죠. 국가 안보 위협. 자, 여러분들, 중국이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F-22 랩터 아세요? 예. 현존하는 5세대 최신의 저희 미국 비행기잖아요. 전투기인데, 전만해도 스텔스기 중에서 이걸 따라올 전투기가 없었어요. 근데 중국이 거기에 대적하겠다고 젠 20기라고, 네, 스텔스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직 그 자세한 재원이나 성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타부타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스텔스 기능이 있다는 걸 하나만으로도 5세대로 편입이 됐습니다. 5세대. 우리나라에는 참고로 F-16, F-15K, F-16, F-15C 이런 것들은 4세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스텔스 기능이 좀 떨어져서
그래서 FC-21F는 그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아예 수출 금지 품목입니다. 아예 다른 나라한테 수출을 안 해요. 자기의 그 전략적 동반자인 뭐 일본, 뭐 저쪽 뭐 몇 군데 나라 빼고는 거의 해외 수출 안 하는 그런 정도인데, 자, 중국이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들, 자, 이렇습니다. 중국의 성장이 무섭습니다. 중국은 지금 공산당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과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이 중국이 계속 성장한다면 우리나라의 안보도 단순히 그냥 미국의 힘만 믿고 가만히 있을 수는 그런 없는 상태까지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 그러면은 지금처럼 국가 안보 위협이 뭐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래요. 제가 애플사예요. 애플사에서 삼성에 대해서 반도체 또는 그 CPU, CPU를 뭐라 그러죠, 거기서는? ARM? 뭐라고 아시나요?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급을 받는데, 얘네들은 어떤 거 한번 계약할 때 꾸준히 제대로 그 납기에 맞게 잘 되는 거를 이렇게 선정하기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야, 한국, 너 이거 나한테 5년간 나한테 납품을 꾸준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걸 부탁을 했는데, 오더를 줬는데, 아, 보니까 지금 전쟁이 날라 그래요. 전쟁이 나면 이걸 저한테 이거를 5년 동안 꾸준히 납품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려고 가다가, 김정일이 또 핵을 만들었네? 중국이 막 갑자기 치려고 그러네? 그러면 갔다가 바이어가 돌아서 가버립니다. 예, 왔다가. 왜냐면 아무리 품질 좋고 뭐 이래도 여기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 이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제품의 차질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아요. 이 나라가 전쟁 나든 안 나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 위협이 생기면, 실제로도 지난번에 왜 우리 핵 문제 생겼을 때 그랬죠? 예. 실제로도 그렇게 문제 생겼을 때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이 완전 출렁였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돈 다 떠나가요. 우리나라의 자본 다 빼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기술 보호주의 강화. 자, 요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핸드폰에요. 혹시 잠깐 열어보시면은, 아니면 이런 모든 가전제품 보시면은 이런 거 기계 다 있으시지만 안에 가장 기본적인 게 들어있습니다. 네. PCB 기판. 이런 거 아시죠? 녹색. 그게 그 녹색을 잘 뜯어보면은 몇 개 겹으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 이렇게 뭐 안에 뭐 절연체, 비절연체 뭐 다 있는데 열어보면은 안쪽에 뭐가 있느냐. 그 전기를 흐르게 해주는 일렉포일, 예, 불이 동선 그 얇은 방막이 있습니다. 그 방막이 있는데, 그 방막을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방막을 만드는 업체가 우리나라 1997년도 이후에 만들었지, 그 이전에는 전량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방막이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냥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해주는데, 흐를 때 이 방막에 품질이 안 좋거나, 그 다음에 그 얇은 막에 약간 뭐 이렇게 도포가 이렇게 운 현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게 양질의 그 구리가 순도 99.9%가 아니거나, 이렇게 되면은 전기가 흐르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는 모르겠지만 0.1V, 마이너스 0.1V 이런 식으로 툭 튀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아주 그 정밀 최첨단을 요구하는 그런 전자제품에서는 이게 그냥 TV 같은 경우는 노이즈로 나오겠지만, 이런 정밀 전자제품은 못 쓰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옛날에 1980년도에 우리나라가 한참 삼성, 금성, 네, 골드스타, 이런 데서 TV를 만들 때, 이거를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PCB를 갖다 썼는데, 어떤 걸 쓰느냐? 일본에서 수입을 했었어요,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 일본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거를 A급, B급, C급 있잖아요? 그럼 이걸 C급만 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C급만 줘가지고, 니네가 어떤 걸 만들든 간에, 우리들은, 우리 일본에서 만든 것보다 하급이다. 왜냐? 이 모든 전자제품을 만드는 제일 기초 소재 산업 분야에서 그 기초 소재를 제일 안 좋은 걸 주다 보니까, 니네들이 만드는 걸 뭘 만드든 간에, 그쵸? 전자제품은, 뭐 내구성에 문제가 있겠고, 아니면 정전압이 안 들어가는 문제가 있겠고, 그걸 다 좀 최첨단 기계에 좀 해보다 보면은, 이거 좀 품질이 좀 안 좋아. 이거 조금 약간 계측기를 썼는데 계측기가 오류가 좀 생기네. 예,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예, 우리나라한테 줄 때는 C급, 또 잘 줘야 B급 이렇게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걸 발전할 수 있는 좀 걸림돌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는, 네, 아이 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모 그룹에. 근데 그 회사에서 이거를 2만 번의 테스트에 의해서 이거를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아주 양질의, 지금 일본에 있는 그 선도 업체하고 거의 같은 품질을 지금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마켓 쉐어가 1위가 됐어요. 네. 그런 정도로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로 보셨죠, 나로.
지금 러시아 1단 로켓, 그 1950년도, 50년대에 그 로켓을 쏘아줬던 러시아에서도 그 기초 로켓 1단 로켓 기술조차도 공개 안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진국들은 자기의 기술을, 최첨단 기술을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협력 관계가 아닌 아주 실리주의에 딱 그냥 입각을 해서 절대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쵸? 여기까지 여러분 다 같이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뭐가 문제냐? 자, 여러분들 혹시 제가 잠깐 다른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어려운데, 자, 그러면은 그냥 어려우면 어렵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자, 제가 잠깐 그리스 얘기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 얘기. 자, 그리스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예. 감사합니다. 그리스 얘기.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리스 얘기 들으셨죠? 그리스 얘기. 자, 그리스 얘기는 이렇습니다. 자, 그리스는 여러분들 주로 그리스 하면 생각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우리 사원님. 네. 신화요. 신화, 그리스 신화. 예, 또 그리고 좋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신화에 연관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신화. 그 신화도 있고, 그 그리스에 가면 현재 뭐 아테네 신전 이런 게 남아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저게 있어요. 그 뭐지? 관광을 아주 특화된 나라예요. 관광. 예를 들어서 그리스는 약 40% 이상의 국민들이 이 관광에 이렇게 지금 종사되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서비스업, 판매, 유통, 그다음 이렇게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골동품 가게, 여러 가지 자영업, 그죠? 많이 있겠죠? 가방 판매,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조업이 있긴 한데, 제조업이 어떤 제조업이 있느냐? 예. 중공업, 아주 거대한 차를 만든다거나, 이런 중공업이 아니라, 대부분 다 경공업이에요. 간단한 거, 이런 거, 간단한 거 만들고, 간단한 펜 이런 거 만들고, 간단한 제품 만드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제조업이 아니라, 약간 중간 정도의 제조업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농업,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좀 많은 부분이 40% 정도가 관광업을 종사하고 계신데, 뭐가 문제냐,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얼마 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미국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경제가 아주 안 좋아진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로 그리스에 관광 가시는 분들이 주로 이래요. 미국 사람들, 그리스 사람, 프랑스,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갑자기 그쪽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주머니에 가려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분들이, 여행을 안 가요. 그쵸? 먹고 사는 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건 어차피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런 여행은 굳이 안 가도 그만이기 때문에 여행을 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타격을 입어가지고, 제가 그때 TV에 나온 뉴스에 보니까, 그리스에 갔더니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수백 좌석에 한 500개 되는 것 같아요. 그 좌석에 넓은 식당이 있었는데, 식당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직원들만 놀릴 수 없으니까 직원들만 한 10명 왔다 갔다 하고요, 거기서. 그런 걸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중에서 10% 정도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립니까? 실업이 됩니다, 실업. 네. 실업이 돼요. 실업이 되는데, 이 실업이 되어버리니까 이거를 이 관광업계에서 10%가 실업이 나오면은 이거를 흡수해줄 만한 자국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제조업이 아주 뛰어난다거나, 서비스업이 아주 특화됐다거나, 디자인 이런 거, 아니면 농사일이 많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흡수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흡수가 바로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그리스는 복지가 잘 된 나라예요. 잘 된 나라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10%가 실업이 되면 바로 굶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보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월급이 100만 원이다. 한 달에. 예를 들어서요. 이거 훨씬 많아, 이거보다는요. 근데 많은데, 비교하기 쉽게. 100만 원이다. 근데 이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약 70만 원. 한 달에. 이걸 보전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꽤 오랜 기간 동안 이거를 계속 줍니다. 예, 취직할 때까지.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끼어들어갈 때가 별로 없어요. 이게 막 화랑기 같으면은 서로 막 내수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은 이걸 쓰겠는데 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다가 수출도 잘 안 되고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늘어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안 늘어나기 때문에 이 실업자들이 이 10%의 인구가 되는 저기 실업자들이 요 돈을 받고 삽니다. 자, 이 함정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시작이. 자, 뭐가 있느냐? 이 복지를 너무 잘해주니까 어떤 또 있냐면 이게 3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그냥 놀러 먹어도 놀만 하네? 나라에서 돈 주니까 좋네? 이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70만 원 가지고 삽니다. 사는데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빵을 2개 사 먹을 거를 하나만 사 먹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쵸? 나 보통 여기 이 해외에는 집을 전세 개념이 없어요. 다 렌트예요. 매달 월세가 나가요. 그래서 월세 나가는 걸 빼고는 나머지는 20만 원이 남다 치면은 20만 원 가지고 뭐 먹을 걸 먹으려면은 하나 살 거, 2개 살 거 하나 먹어야 되고. 그쵸? 뭐 하나 살 거 아예 그냥 굶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생활이 가능하겠죠? 그쵸?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정이 뭐가 있냐면, 그랬더니, 이 30%만큼, 30%만큼, 예를 든 수치의 정확한 금액 저도 잘 몰라요. 이 30%의 금액만큼, 이 내수가 주는 거예요, 내수가. 그러니까 서비스, 머리 자를 것도 한 번 안 자르고, 그러니까 미용사에 또 몇 프로가 또 떨어져 나가겠지만, 금액이 실업이 되겠죠. 그리고 유통, 그거를 생필품 휴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 유통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줄어들겠고, 그래서 이런 유통업계도 많이 줄어들고, 제조업계도 마찬가지로 공장에 문을 닫습니다. 예. 저렇게 소비가 안 되니까 치약을 2개 쓸 것도 하나밖에 안 쓰고, 비누를 2개 쓸 거를 하나밖에 안 쓰니까 이만큼 또 문을 닫아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쇄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농업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이렇게 태격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쭈루룩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 모여서 또 한 10%가 됐네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지금 20%도 실업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또 손을 벌리죠. 주세요. 이거 얘네만 주고 나는 안 줘요. 그리고 도저히 이거 갖고 못 살겠으니까 돈 더 주란 말입니다. 이거 안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는 유럽 국가예요. 유럽. 예. 유럽 연합의 나라인데, EU의 나라인데, 전에 같은 경우 우리나라 원화가 있다면 한두 번에서 돈을 찍어내면은 그만이에요. 조금 더 돈을 찍어내가지고 약간 유동성을 잠깐 더 늘리면은, 물론 인플레이션은 오겠지만, 안 좋겠지만, 여기까지는 안 가요. 근데 하지만 그 돈이 유럽연합에서 주는 돈이에요. 유로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냥 얘네 마음대로 그리스가 찍고 싶다 찍는 게 아니에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의 그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 돈을 지금,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이 70만 원이라는 돈이. 정부에 나와야 되는데, 정부에 더 이상 돈이 없어요. 여기 이제 세금도 못 걷고, 세금도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이제 줄어들고 없으니까, 야, 나 니네 돈 더 안 주면은 나 배째, 나 디폴트, 나 더 이상 나 이제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다 망해버리면 그동안 얘네 돈 빌려주는 나라들, 은행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완전히 피폐돼가지고 이 그리스발, 요게 이렇게 안 좋아지면 전체 유럽으로 퍼집니다, 이게. 예. 그래서 돈 좀 안 갚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다 보니까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안 좋아지고. 결론으로 뭐냐면은 이 실업자들이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가느냐. 예, 전 인구의 약 40% 정도. 정확한 수치는 이따 제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약 전 인구의 40% 정도까지가 실업으로 가는, 네, 이런 상태까지 갔었어요. 자, 우리나라 같으면 이 제조업에서 어떻게 원가 절감이나 아니면 좀 더 신제품을 얼른 개발을 해가지고 완전 원가로 막 납품을 해가지고 이 돈을 벌어서 좀 충당을 하겠죠. 충당을 하겠는데, 워낙 이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분야가 이게 낮으니까 이거 나와도 흡수를 못 하는 겁니다. 이 버퍼라고 하죠, 버퍼. 예, 범퍼는 우리 자동차가 범퍼고, 그다음에 버퍼 기능 아시죠? 컴퓨터에서 버퍼 기능. 그런 버퍼 기능 하는 게 이게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전체 경제에 악순환이 돼가지고, 실업을 유발하고, 그 실업자가 또 다시 다른 그 실업을 유발하고 돌고 돌면서 이게 몇 바퀴 돌고 나니까 40%는 아주 경악할 만한, 이거 10명 중에 4명이 놀아요, 집에서. 네. 나라 돈 받고. 그래서 얼마 전에 폭동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뭐냐. 우리나라는 적어도 이런 나라는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뛰어난 인재가 아주 밀집한 나라인데, 이 뛰어난 두뇌들이 모여서 계속적인 경제 발전을 지금 이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룰 예정인데,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이게 제가 지금 2008년도 7월 달에, YTN 뉴스, 그 조선일보에서 이거를 보고 만든 자료인데요.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저는 샌드위치라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그렸거든요. 아, 사진을 다운받아서 만들었거든요. 이걸로. 자, 움직이죠. 제가 이거 어떤 상황을 지금 표현했냐면, 이 가운데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위에 빵이 중국이고, 아래 빵이 일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이렇습니다. 일본은요, 최첨단 제품을, 고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나라예요. 특히나, 얘네들은요, 일본 애들은 문어쭈꾸리 그래가지고, 물건 만들기 이렇게 해서 아주 자기의 물건에다가 혼을 담아요. 뭐 하나 만들어도, 이 물건은 내가 진짜 혼을 담아서 만들겠다. 그래서 만들어요.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품질이 아주 고품질, 하이 퀄리티입니다. 거의 다 대부분. 그래서 좀 비싸기는 하지만 아주 제품이 견고하고 되게 내구성 있고 상당히 품질이 좋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그러면은 이걸 어느 분들 찾느냐? 네, 저기 유럽에 잘 사는 국가들. 좀 소비 자기 1인당 국민생산 달러가 약 3만 달러 넘는 나라들. 네, 뭐 룩셈부르크, 저기 프랑스, 영국, 뭐 이런 유럽 국가들. 얘네들은요, 독일 이런 나라들은요, 그냥 몇 번 사서 그냥 없어지는 것보다 아주 튼튼한 제품을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제품을 사다 씁니다. 자, 그리고 저쪽 말레이시아, 네, 미얀마, 타이, 저쪽 뭐 저기 중동 국가, 아프리카 국가 이런 얘네들은 너무 비싼 걸 필요 없어요. 그냥 인도에 있는 자동차 타타 자동차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00 얼마, 300 얼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싼 거, 제일 싼 거, 그냥 싸고 좀 품질은 좀 대충 그냥 그런 거 해서도 괜찮아, 싸니까. 이렇게 해서 막 제일 고쳐 쓰는데, 그래들은 이걸 좋아해요. 그럼 우리나라 뭡니까? 아주 품질이 좋지도 않고, 아주 싸지도 않아요. 예. 이거 중간이에요. 요 중간. 그렇다고 해서 일본보다 많이 싸지도 않아요. 약간 싸요. 약간 싸. 예. 그래서 뭐냐. 샌드위치 위기론. 이거는 2008년도 7월달에 나온 건데, 샌드위치 위기론은 뭐냐면,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견제와 중국의 추격사에 끼어서 한국 경제가 소득 2만 달러의 함정에 걸려 주저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의식입니다. 이게 이 당시에 나온 건데, 이 당시에도 저희 나라가 2008년 저 당시만 해도 소득이 19,000달러, 18,000달러, 또 2만 달러 넘은 적도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2만 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보세요. 약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엊그제 보니까 23,000달러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환율이 좀 떨어져서 23,000달러지, 그 환율 거의 보존시키면은 21,000달러나 그러니까 5년 만에 지금 1,000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위기론이었는데, 지금은 뭐죠? 위기죠, 그냥 위기. 샌드위치 위기입니다. 예, 위기. 그래서 근데 지금 어떤 위기냐?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중국이 거의 막 이쪽 앞까지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싸면서 좋은 제품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샌드위치 위기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생사를 좀 걱정해야 할 그런 위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른 기업들 많이 가봤지만, 지금 다른 기업들 정말 옛날에는 죽는 소리를 악소리를 했는데, 지금 악소리도 안 나와요. 아주 그냥 상당히 뭐 안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지금 겉으로만 이렇게 막 안 나오지, 내부 사정은 아주 지금 골물대로 골물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파에 가느냐, 지금 서로 지금 머리를 싸매고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이거 조금만 더 쉽게요. 자,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회사가 살아남으려면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예. 생존 기업이 되기 위해선 성장 가능 동력이 있어야지만 그 회사는 살아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계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주위에 뭐 이런 것들 사다 쓰면 되는 거고, 이런 갖다가 막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좋아진 게 아니에요. 단순히 기계 갖다 놓고 그냥 좋아졌다고 할 뿐이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겁니다. 제가 지금 막 뛰어요. 뛰는데 제 옆으로 마라톤 선수가 지나갑니다. 쌩하고 지나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뛰는데 그 사람은 더 빨리 뛰어가요. 그러니까 그 마라톤 선수가 볼 때 어떻게 저를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떻게 보이느냐? 예. 제가 이렇게 뒤로 계속 뒷걸음질 치는 것좀 보여요. 뒷걸음질 이렇게. 그냥 웃겠죠, 앞에서는.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는 이걸 가지고 퇴보다, 예.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계속 뒤로 가는 거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이걸 왜 퇴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살짝 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진짜 빨리 달려면 뭐가 필요하냐? 예. 현장의 노력에 의한 현장에서 진짜 실제 그런 노력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우리 저기 연구부서와 또 생산부서와 또는 연구실 내에서도 예,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을 통한 이렇게 창의력 향상 또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잘 활성화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시너지 효과.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이 좋은 효과를 가지고 창의력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이 업체가 우리 청파 EMT가 좀 더 좋은 업체 그리고 더 좋은 네, 우리나라에서 이 교육용 이런 걸 다 수출도 하고 네, 판매를 해서 이런 정말 제조 경쟁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 이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배우시는 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고 그리고 나아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일단 오후에는요, 여러분들, 오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는 이렇게 할게요. 이따가 커뮤니케이션 실습을 하실 때는 일단 할 때는 이래야 돼요. 예, 서로 나와 상대방과의 대화잖아요. 그렇죠? 저와 부장님과의, 저와 우리 사원님과의, 저와 또 우리 부장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나를 알고 나를 모르고 상대방을 모르면 절대 이 대화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확률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나 개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그리고 상대방은 이런 성향이구나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거 그려드렸죠. 여러분들 요거 요렇게 생긴 네모난 거 이거 그려드렸죠. 수학 시간에 배우신 거. 이 판, 이 사람은 이 기본 판이 어떤 판이길래 내가 얘기를 하면 좀 안 먹히고 좀 약간 나랑 이질감이 드는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같이 서로 연구도 하고 같이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쉬는 시간 없이 쭉 이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쉬시라고 좀 편히 쉬시고 네, 점심시간 그 전까지 좀 업무 좀 마저 네, 조금 더 미비한 거 업무 마저 하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1시에 네, 1시에 이 자리에 모이셔가지고 저하고 말씀드린 실습과 그리고 같이 이론 조금만 더 배우셔서 예,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전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따 오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